송 선생, 사람 하나 보내야겠어요. 시장 구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거는 70세 노인. 며느리에게 집에서 쫓겨나 하루 2만 원도 못 버는 처지가 된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화 한 통이 자신을 버린 아들과 며느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20년 전 굶주린 청년에게 밥 한 끼를 챙겨주던 그 따뜻한 마음이 이제는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성공한 변호사가 된 그 청년과 함께 그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며느리의 숨겨진 과거와 아들의 은밀한 거래까지 모든 것을 파헤치면서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온 것은 오후 5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가득 퍼진 음식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김순자가 부엌에서 나와 앞치마를 벗으며 아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와라, 민수야. 오늘 좋은 일 있었다며? 민수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임원으로 승진했어요. 이제 우리 집안도 좀 달라질 거예요. 순자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40년 동안 키운 아들이 드디어 출세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이냐? 우리 민수가 드디어 임원이 됐다고? 네, 어머니. 월급도 2배로 늘어나고요. 순자가 두 손을 모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마워라, 정말 고마워. 민수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박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큰 쇼핑백 여러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케이터링 업체 연락했어. 오늘 저녁에 파티할 거야. 순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파티? 무슨 파티? 유진이 쇼핑백을 식탁에 올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승진 축하 파티지요. 친구들이랑 회사 사람들 다 불렀어요. 순자가 부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 그럼 내가 음식 준비한 건 어떻게 하지? 새벽부터 장보고 준비했는데. 유진이 부엌 쪽을 힐끗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손님들한테 그런 음식 어떻게 내나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먹는다고요. 순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런 음식이라니? 한우로 갈비찜 만들고 전복으로 죽도 끓였는데. 유진이 냉장고를 열며 순자가 만든 음식들을 하나씩 집어넣었습니다. 어머님, 이해해 주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민수가 소파에서 일어나 아내 편에 섰습니다. 어머니, 유진이 말이 맞아요. 요즘 파티는 다 서양식으로 하거든요. 순자가 가슴에 손을 얹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6시간 동안 정성껏 만든 음식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뭘 도와줄까? 유진이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방에서 쉬고 계세요. 손님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거든요. 순자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불편하다니? 왜? 유진이 케이터링 업체 전화번호를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옷차림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아시잖아요. 민수가 아내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입은 평상복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녁 6시부터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과 테라스가 50여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케이터링 음식들이 화려하게 차려졌고 와인과 맥주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순자가 작은 방 안에서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 축하해요. 이제 진짜 성공했네요. 손님 중 한 명이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유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몸이 편찮으셔서 일찍 주무시고 계세요.
순자가 문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은 멀쩡히 깨어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티는 밤 11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야 유진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나오세요. 순자가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빈 접시들과 술병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이 팔짱을 끼며 순자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순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 이제 아들도 성공했으니까 독립하세요. 순자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독립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냐? 유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시라는 뜻이에요. 순자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돌리며 아내 편에 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순자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 집 사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니? 유진이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들한테 투자한 거죠. 이미 회수했잖아요. 민수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원룸 보증금 정도는 도와드릴게요. 순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40년간의 세월이 눈앞에 스쳐갔습니다.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다고. 유진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정리하세요. 그때까지는 기다려 드릴게요. 순자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눈길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늦었으니까 내일 얘기해요. 그날 밤 순자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낡은 여행 가방을 꺼내 몇 벌의 옷을 챙겨 넣었습니다. 통장과 도장, 그리고 민수 어릴 적 사진 한 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40년 동안 살던 집을 나서는 순자의 등이 쓸쓸했습니다. 갈 곳이 없던 순자는 동네 24시간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입장료 8,000원을 내고 들어가 딱딱한 의자에 몸을 맡겼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아들 생각만 계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돈이 아까웠습니다. 하루 8,000원씩 쓰면 한 달이면 24만 원이었습니다. 순자는 찜질방을 나와 동네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육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육점 사장 박만석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순자가 고개를 들어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요. 만석이 의자를 하나 더 가져와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새벽부터 여기 계시던데. 순자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만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갈 데가 없다니요? 가족은 어디 계세요? 가족이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승진했다고 집에서 나가래요. 만석이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그래요. 할머니, 우선 우리 가게 창고에서 하루 이틀 지내세요. 순자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만석이 창고 한쪽에 이불을 깔아주었습니다. 춥고 습한 곳이었지만 순자에게는 고마운 거처였습니다. 밤이면 쥐소리가 들렸지만 참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순자는 생계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만석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뭔가 일을 해야겠어요. 만석이 고기를 썰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실 건데요?
반찬 같은 거 만들어서 팔면 어떨까요?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시장 입구 자리 하나 비어 있거든요. 순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장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2만 원을 벌기 어려웠습니다. 가끔 아는 얼굴이 지나가면 창피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민수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아들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예전 이웃 김 여사가 시장을 지나다가 순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순자 씨 아니야? 순자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아, 김 여사님.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장사하는 거야? 순자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요. 김 여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좋은 요양원에 모셨다고 자랑하던데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이라고요? 응, 며느리가 그러더라고. 돈 많이 들어도 좋은 데로 모셨다고. 순자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은 시장에서 이런 생활을 하는데 거짓말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떠나고 나자 순자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KBS 뉴스에서 민수 회사 소식이 나왔습니다. 신제품 발표회 장면이었습니다. 네이비 정장을 입은 민수가 자신 있게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하고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순자가 리모컨을 TV 화면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금이 가며 깨졌습니다. 저 녀석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은 하루 2만 원 벌기도 어려운데 아들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당뇨병 약을 먹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어지럼증으로 시장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119 구급차가 와서 순자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할머니, 혈당이 너무 높아요. 약을 안 드셨나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처방전을 써주었습니다. 꼭 약을 드세요. 안 그러면 위험해요. 순자가 병원에서 나와 처방전을 구겨버렸습니다. 약값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순자의 사정을 알고 도와주었습니다. 정육점 아주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주었고 채소 가게 아저씨가 김치를 주었습니다. 할머니, 세상에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순자는 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따뜻함을 이웃들에게서 받았습니다. 고마움과 동시에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가 좌판을 정리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민수와 유진이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와인에 취해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민수의 팔짱을 끼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순자가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데 저들은 저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몰래 택시를 따라갔습니다. 강남 신축 아파트 앞에서 내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42평짜리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내 돈으로 산 집을 팔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했구나. 순자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창고에서 베개를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갑자기 울음을 멈췄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순자의 눈에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처음으로 구체적인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복수 방법을 고민하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70살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장에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순자 어머님이십니까? 순자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를 찾으시는 이유가 뭐죠? 남성이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송재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순자가 명함을 받아들고 이름을 읽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송재호. 혹시 20년 전에 송재호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 송재호예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20년 전 가난한 청년이 이제 성공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정말 재혼이가 맞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됐네. 송재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순자가 옛날을 떠올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법고시 공부할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잘 됐구나. 정말 잘 됐어. 송재호가 순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허름한 좌판과 남루한 차림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순자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장사 흉내를 내보는 거야. 송재호가 의자 하나를 가져와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시장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순자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아들분이 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냈다고 하던데요. 순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송재호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한테는 숨기지 마세요.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게요. 순자가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호야,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송재호가 순자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자는 지난 2달간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아들의 승진부터 집에서 쫓겨난 일까지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송재호가 주먹을 꽉 쥐며 분노했습니다.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다니. 순자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매일 생각해봐도 모르겠어. 송재호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무슨 뜻이야? 우선 재산 분할 문제부터 살펴봐야겠어요. 아들분과 며느리 신상 정보 좀 알려주세요. 순자가 민수와 유진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회사 이름, 주소, 며느리의 직업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송재호가 노트북에 정보를 입력하며 말했습니다. 며칠 안에 조사해서 다시 찾아뵐게요. 3일 후 송재호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순자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뭘 발견했는데? 며느리분이 예전 직장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더군요. 송재호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3.1회계법인에서 근무할 때 고객 돈을 횡령했어요. 무려 3억 2천만 원이나. 순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3억이나? 정말이야? 네, 증거도 확보했어요. 회사에서 이걸 덮었는데 내부 고발 자료가 있어요. 송재호가 다른 서류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들분도 문제가 있어요. 민수도? 회사 기밀 정보를 며느리분이 외부에 유출하고 있어요.
이건 내부자 거래에 해당할 수 있어요. 순자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고? 송재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둘 다 법정에 세울 수 있어요. 순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머니 잘못한 일에는 대가를 치러야 해요. 송재호가 순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20년 전 어머니께서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이번엔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릴 차례예요. 순자가 눈을 감고 깊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과 복수에 대한 욕망이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요. 송재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직접 접근해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순자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직접?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조금만 용기를 내주시면. 한편 유진은 최근 들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에게서 이상한 전화가 왔었습니다. 유진아, 어떤 변호사가 너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 유진이 핸드폰을 꽉 쥐며 물었습니다. 변호사? 무슨 변호사? 모르겠어. 그냥 내 근무 기록이랑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과거의 일이 발각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민수 역시 회사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감사팀에서 평소보다 자세한 질문을 했습니다. 민수 씨, 가족 중에 관련 업계 종사자 있나요? 민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없는데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정기 점검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민수는 뭔가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송재호가 순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주저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순자가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좋아, 해보자. 그놈들이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송재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요. 순자는 마침내 본격적인 복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은인과 함께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수를 본격 시작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송재호가 순자에게 가정도우미 자격증 과정을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이 자격증만 있으면 아들 집 근처에서 일할 수 있어요. 순자가 자격증 책자를 넘겨보며 물었습니다. 이걸 배우면 정말 도움이 될까? 물론이죠. 그리고 신분을 숨겨야 하니까 김영숙이라는 이름을 쓰세요. 순자는 일주일 만에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강남 가사도우미 센터에 김영숙으로 등록했습니다. 송재호는 자신의 로펌 조사팀을 총동원했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유진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부터 확보하겠습니다. 증인 명단도 만들어보죠. 송재호가 조사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민수회사 보안 담당자에게도 익명 제보해.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습니까? 내부정보 유출 의혹이 있다고 해. 같은 시기 순자는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청소하는 이은이였습니다. 은희가 순자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죠? 저는 이은희예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영숙입니다. 잘 부탁해요. 은희가 순자의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손이 많이 거칠어지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나 봐요. 순자가 당황하며 손을 숨겼습니다. 그냥 일을 좀 했어서요. 은희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저도 며느리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어요. 순자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저도 그런데. 두 사람은 금세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자매 같은 정을 쌓았습니다.
은희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1502호 부부 알아요? 매주 화요일마다 다른 남자랑 만나요. 순자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다른 남자요? 네, 부인이 혼자 나가서 만나거든요. 좀 이상해요. 순자가 급히 송재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재호야, 중요한 정보가 있어. 송재호가 현재까지 수집한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99% 승소할 수 있어요. 순자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민수가 직장을 잃으면 어머니, 잘못한 일에는 대가가 따라야 해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순자와 은희가 민수 부부를 미행했습니다. 유진이 강남역 고급 와인바로 들어갔습니다. 은희가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저기 봐요. 서류 봉투를 주고받아요. 순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뭔가 주고받고 있네. 유진과 만난 남성은 40대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비싸 보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아파트 입주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 남자 LG화학 전략기획팀 최윤호 부장이에요. 순자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경쟁회사 사람이잖아. 며느리가 남편 회사 기밀을 팔아넘기고 있는 거예요. 순자가 즉시 송재호에게 보고했습니다. 송재호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공식 제보에 나섰습니다. 민수회사 감사팀에 제보할게요. 어떤 내용으로요? 직원 가족의 경쟁사 접촉 의혹이라고 하죠. 송재호는 전문 탐정도 고용했습니다. 유진과 최윤호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 계획이 본격화될수록 순자는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송재호와 은희라는 든든한 동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호야, 정말 고마워. 송재호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전 어머니 은혜를 이제라도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은희도 순자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영숙 언니, 우리가 끝까지 도울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자는 진짜 가족보다 더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들과 지낸 시간보다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혼자 있을 때면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민수가 엄마 사랑해라고 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순자는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당한 모욕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 끝까지 해보자. 순자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복수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유진과 최윤호의 비밀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같은 와인바에서 만났습니다. 탐정이 찍은 사진들이 쌓여갔습니다. 민수 회사에서도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감사팀이 민수를 불러 질문했습니다. 최근에 외부인과 접촉한 적 있나요? 민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없는데요. 가족 중에 다른 회사 사람과 만나는 분 있나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내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진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유진아, 또 누가 너 찾아와서 물어봤어. 무슨 걸 물어봤는데? 과거 일들 말이야. 조심해. 유진이 민수에게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혹시 회사에서 내 신상 조회 같은 거 했어? 민수가 이상하게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부부 사이에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송재호의 치밀한 계획이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복수가 가시화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곧 끝나겠구나. 순자의 눈에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2달간의 치밀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송재호가 순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송재호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 씨 횡령 증거 12건, 민수 씨 내부정보 유출 방조 증거 8건을 확보했어요. 순자가 서류를 넘겨보며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이길 수 있는 거야? 법정에서 완전 승리가 보장돼요. 송재호가 사진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유진 씨와 최윤호의 미래 사진도 40여 장 있어요.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복수를 실행할 때가 온 것입니다. 2월 15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송재호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유진 씨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합니다. 동시에 민수회사 감사팀에도 공식조사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내부정보 유출 관련 철저한 조사를 요청해요. 3일 후 유진에게 검찰 출석 요구서가 배달됐습니다. 유진이 우편물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여보. 민수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검찰에서 나오라고 해. 민수가 서류를 읽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횡령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같은 날 민수도 회사에서 감사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감사팀장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부인이 LG화학 최윤호 부장과 만난 적 있나요? 민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는데요. 확실합니까? 증거가 있거든요. 감사팀장이 사진들을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유진과 최윤호가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민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첫 번째 검찰 조사 날이었습니다. 유진이 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1회계법인에서 고객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검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건 3억 2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증거가 확실합니다. 결국 유진은 횡령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2월 28일 구속심사 날이었습니다. 유진이 수갑을 찬 채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그 모습이 지역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순자가 TV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대가를 치르는구나. 20년간 쌓인 분노가 한순간에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날 민수가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임원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민수 임원은 즉시 해고 처분합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부인의 범죄 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습니다. 민수는 아내가 구속되고 자신도 해고당하는 이중 타격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서야 민수는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송재호가 순자를 고급 한정식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정의의 승리를 축하해요. 은희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언니 속이 다 시원해요. 하지만 순자는 예상했던 것만큼 큰 희열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묘한 허전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왜 이럴까? 분명 기뻐야 하는데. 민수는 어머니를 찾아 온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옛집 근처 친척집을 모두 찾아봤지만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정육점 사장 만석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혹시 우리 어머니 보셨나요? 만석이 민수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지금 와서 어머니를 찾는다고? 어머니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서요. 만석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 하루에 2만 원도 못 벌어서 끼니를 걸으시고.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당뇨병 약도 못 사서 쓰러지셨는데 지금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민수가 길바닥에서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순자는 송재호가 마련해준 원룸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혼자 식사할 때면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3월 10일 유진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민수는 아무런 기술도 인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전락했습니다. 순자가 이 소식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수는 끝났는데 왜 마음이 이럴까? 송재호가 순자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정의는 실현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복수보다 중요한 건 어머니의 행복이에요. 순자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진정한 행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의 공허함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순자의 모습이 쓸쓸했습니다. 복수의 달콤함보다는 가족을 잃은 아픔이 더 컸습니다. 복수를 완성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순자가 은희와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배추가 싱싱하네요. 은희가 배추를 고르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가슴이. 왼쪽 가슴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언니. 은희가 황급히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순자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시장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순자를 응급실로 실어갔습니다. 은희가 울며 뒤따라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상태가 매우 위험해요. 은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관상동맥 3개 부위가 막혔어요. 의사가 진단서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스텐트 시술과 우회 수술을 동시에 해야 해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수술비만 3천만 원 정도 들 겁니다. 은희가 주저앉았습니다. 순자에게는 그런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송재호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때요? 은희가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습니다. 3천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송재호가 즉시 말했습니다. 제가 수술비를 부담하겠어요. 하지만 순자가 의식을 차리고 나서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안 돼.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짐이 될 수 없어. 송재호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20년 전 은혜를 갚을 기회예요.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안 돼.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집으로 보내줘. 이대로 죽는 게 나아. 은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돈도 없는데 무슨 수술을 해? 순자는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홀로 죽어가야 하는 현실이 더 두려웠습니다. 한편 시장 상인들을 통해 순자의 입원 소식을 들은 민수가 있었습니다.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를 찾아 병원에 왔습니다.
민수가 병실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무릎을 꿇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순자가 눈을 뜨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8개월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수척하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느라 손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순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나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지.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길어야 2주 정도밖에 못 사십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빨리 수술해 주세요. 비용 문제가 있는데. 민수가 주머니를 뒤지며 말했습니다. 제가 마련하겠어요. 하지만 민수에게는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없었습니다. 낡은 중고차를 팔아봐야 몇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민수가 예전 직장 동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몰락한 그를 도우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민수야, 우리도 어려워서.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말이야. 모두들 핑계를 대며 피했습니다. 민수는 인간관계의 차가운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채업자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담보로 잡힐 것이 없어 돈을 빌릴 수 없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해요. 민수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송재호가 다시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수술 받으세요. 재호야, 고마운데 정말 안 돼.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는 어떡해요? 송재호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은희가 순자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언니, 아들이 매일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고 있어요. 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가? 네, 3일째 계속요. 가족이라는 게 결국 이런 순간에 진짜 필요한 거 아닌가요? 순자는 여전히 민수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이번 5일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순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심장이 3차례 멈췄다가 다시 뛰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야 해요.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순자가 의식을 잃기 직전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간호사가 이 말을 민수에게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아드님 이름을 부르셨어요. 민수가 중환자실 앞에서 더욱 오열했습니다. 3일째 잠을 이루지 못하며 기다리던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없는 삶을 상상해 보니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깨어나세요. 민수는 비로소 자신이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는 것도 함께 깨달았습니다. 순자는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은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순자가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째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민수는 병원 복도 의자에서 잠을 자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켰습니다. 송재호와 은희도 교대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8일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가장 먼저 본 것은 수척하게 야윈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순자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순자가 말없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거칠어진 손과 야위어진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병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편지를 썼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순자가 눈을 감고 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를 저는 배신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진에만 취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편지에는 민수의 뼈아픈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어머니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송재호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의식을 찾으셨군요. 순자가 고개를 돌려 송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재호야. 송재호가 순자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복수보다 중요한 것은 용서예요. 순자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용서? 아들분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송재호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회를 주는 것도 어머니의 선택이에요. 은희도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정말 다행이에요. 은희가 순자의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은 결국 가족이에요. 순자는 3일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수가 매일 병실에서 간병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느라 거칠어진 손으로도 정성스럽게 몸을 닦아줬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미숫가루를 타서 먹여줬습니다. 순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어머니. 다시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약속할 수 있니? 민수가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평생 어머니만 보고 살겠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손에 이마를 댔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화해를 결심한 후 민수는 수술비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금액이 많았습니다. 송재호가 나서서 부족한 돈을 지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받아주신 이상 제가 도와드려야죠. 순자는 마침내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민수가 수술실 앞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무사하게 나오세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가 밝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수술이 잘 됐어요. 이제 회복만 하면 돼요. 민수가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순자를 본 민수였습니다. 아들이 24시간 곁에서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고생이 많구나. 민수가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평생 모실게요. 순자는 아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은희가 순자와 민수의 화해를 지켜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5년간 연락을 끊었던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엄마, 웬일로 연락하세요? 그동안 미안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은희도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송재호는 순자 모자의 화해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20년 전 은혜를 이렇게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퇴원을 앞둔 순자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유진이 일은 어쩔 거니?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순자가 아들의 성숙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래, 잘못한 일은 책임을 져야지. 민수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많이 배웠어요. 순자는 복수를 통해 얻은 것보다 용서를 통해 회복한 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민수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수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새로운 시작이에요. 모자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용서했습니다. 8개월간의 긴 갈등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봄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순자와 민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순자는 민수가 마련한 22평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전세로 겨우 마련한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수가 새벽 5시에 집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요. 순자가 도시락을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민수야. 민수는 건설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밤 9시에 집에 돌아와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몸은 어떠세요? 민수가 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물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더 피곤할 텐데. 어머니 곁에 있으니까 전혀 안 피곤해요. 민수는 매일 저녁 어머니께 안마를 해드렸습니다. 당뇨 약도 챙겨드리고 병원 약속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민수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궁금해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뭘 하고 있니? 북엇국 끓이고 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잖아요. 민수가 레시피를 보며 정성스럽게 요리했습니다. 내가 해줄 텐데 뭘. 어머니는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송재호가 가끔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민수 씨도 많이 달라지셨네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송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송재호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것이 진짜 해피엔딩이에요. 송재호는 순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족 갈등 해결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은희도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돕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은희가 순자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세 사람은 매주 일요일 함께 식사했습니다. 진정한 가족 같은 우정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 순자에게 특별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유진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어머님께 저는 지금 제가 저지른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순자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출소 후 찾아뵙고 사죄드리겠습니다. 민수가 편지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뉘우침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야지. 그럼 기회를 주실 건가요? 그건 나중에 봐야겠다.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한 결과 현장 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승진했어요. 순자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민수가 대단하구나. 이제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순자는 아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이 과거의 화려한 생활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어느 봄날 순자와 민수가 예전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정육점 사장 만석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만석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제정신을 차렸네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다른 상인들도 나와 축하해줬습니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해. 가족은 가족이야. 순자가 가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2년 후 유진이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순자와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유진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가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2년간 교도소 생활로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니? 네, 어머님.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겠어요. 순자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라. 네, 어머님.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순자는 조건부로 유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신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저녁 순자와 민수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가족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다시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결국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야.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순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저녁 노을이 비쳐들었습니다. 순자는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족과 함께할 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며 진정한 효자로 거듭났습니다.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모자가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민수의 새로운 인생이 행복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복수의 달콤함보다 용서의 따뜻함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아들에게 분노했지만 결국 진정한 행복은 가족과 함께할 때 찾을 수 있었죠. 민수 역시 성공에만 눈이 멀어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참회와 변화된 모습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었으니까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벼랑 끝까지 몰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가족이란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순자와 민수 모자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기회는 언제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려는 마음가짐이겠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해주시면 더 빠르게 다양한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